장나리님 예측이 아니라 속보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속보가 방금 떴다고 합니다. 예, 지금 방금 저한테도 좀 떴는데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윤리위 징계 관련 속보가 떠서요. 저희가 지금 소통 중인데 갑자기 좀 속보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보도 자료가 나왔고 보도는 조금 이제 타이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기자들이. 네, 징계 처분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는요. 당원권 정지 2년이 나왔네요. 네, 징계 사유로는요.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제명된 한동훈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 및 지지하고 보좌관을 파견하였다. 네, 그리고 돌려차기 이 망언에 동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이고요. 네,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국회 부의장 선출, 내용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박덕흠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작당 모의를 해서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2년 6개월.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년 이상은 전부 다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당원권 정지 2년이 넘어가면은 총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협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냉혹한 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2년 6개월, 2년 이상을 받았고요. 이 멱살잡이 사건,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경고성 메시지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총선 출마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중이 높기 때문에 총선 과정까지 당협 관리 등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 당직을 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당직만 못 맡는 것이 아니라 당협위 자리만 유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년 넘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냥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지금 이 징계 사유 자체가 멱살잡이 등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 공관위에서 공천 심사를 하면서 당연히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권영진 의원 대구 지역구죠. 대구 지역구 굉장히 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기 공천은 어렵다라고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수위가 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원권 정지 10개월, 마찬가지로 총선 출마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차기 공천에서 페널티가 될 수밖에 없다. 차기 공천 양지 바른 곳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징계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 어떤 음보 감정만 해소하는 것도 뭐 이렇게 능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또 당내 여러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반발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이 징계 수위의 실익 같은 것들을 또 정무적으로 또 고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윤리위원들이 거기까지 고려해서 징계를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부분들까지 좀 우리가 더불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결과적으로 윤리위 징계 이 4인방에 대해서, 해당 행위 4인방에 대해서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보도자료까지 나와서 공표가 되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진 않습니다. 최고위에서 이제 보고를 하죠. 이렇게 윤리위의 결정이 있었다. 최고위의 보고가 마무리되면은 징계 효력이 발동이 됩니다. 네.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이 헤드라인을 지금 아주 재밌게 잡고 있네요. 결국 저질러졌다. 뭘 저질렀다는 걸까요? 김민석은 첫 최고위 회의 때부터 퇴출시키니만 이런 얘기 하는데, 참 우리 당이 이래서, 아까 슈퍼챗 우리 보내주신 분들 답답하다 느리다 하셨는데 이래서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 당이요, 이제는 사실 많이 노쇠해서 역량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게 좀 철진한 대주주들 행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아주 득달같이 들고 일어나는, 정작 수십 년 정치하고 당원들의 마음 하나 못 쌓으면서 당심 무시하면서 멋대로 이렇게 당 사무에 대해서 언론도 난리를 치고 법관도 난리를 치고 패널들도 난리를 치고 현직 의원들도 난리를 치는 이런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속정속결이고요. 우리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 제도
당연히 손봐야겠고, 당대표가 조금 더 그립감 갖고 당무 볼 수 있도록 당원 중심주의 개혁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데일리아는 참 저게 뭡니까? 저거 좌파들 한겨레 경향이나 저런 문구 쓰면서 가치 판단을 하는데, 이게 뭐 스트레이트 뉴스에 이런 식으로 언론의 생각을 담으면 어떡합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징계를 한 거다, 거듭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차 징계이기 때문에 배현진, 박정훈 등 이른바 송파남매 등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징계 절차 개시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진종호 의원 사례가 지금 전례가 됐죠. 무소속 한동훈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갖고 징계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현재 이 징계 처분의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궤에서 무소속 한동훈을 도왔던 인사들은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여러분들 속보가 두 가지가 다 떠서 하나는 좀 좋은 소식, 하나는 조금 왜 이렇게 됐을까? 좀 이상했던 소식이 있으셨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조금 화색이 도실 만한 이야기는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일단 확정은 됐다. 징계 의결이 확정됐다. 수위는 아직 아닌데 징계를 하기로는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일단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짧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윤리위 차원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사무처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는 일단 하기로 했다는 것만 보도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통상 징계를 하겠다, 얼마만큼 이 수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정되고 나서 한꺼번에 공표를 하고, 저도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 발표가 유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무처에 못 믿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방송 패널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이 친한파 패널들이 그렇게 우리 당 이 사무처 소식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해요. 이번 징계 관련해서도 박상수 변호사가 먼저 알고 있더라, 징계 자체를 할 거라는 거를,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서 이 사무처 기강이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쨌거나 징계는 당연히 수순이죠.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이 정작 이 윤리위 의원들과 소명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도 일단은 이 관련된 사실관계들은 모두 다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네, 진종호 의원도 오늘 뭐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하는 소식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적 원한 관계가 있거나 가족 친인척인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당 징계에서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과도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각됐고요. 네, 진종호 의원도 오늘 윤리위 소명 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들에 대한 인정만 있더라도 소명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징계를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일 징계 수위를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 서범수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는 해요. 왜냐하면은 진종호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인데 진종호 의원은 사실 무소속 한동훈 보좌관 파견 등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사실관계까지 추가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경중이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또 피해자의 또 선처 호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등이 참작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결정문이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깊게 여러분들께 분석하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것으로 이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1차적인 징계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2차 그 이후에 조금 더 사안이 경미하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무소속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전례가 남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안들도 정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윤리위가 계속해서 바쁠 것 같다라고 하는 추정까지 전해드리고요. 네, 징계하는 것 자체는 확정됐다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조금 실망스러우셨을 법한 소식도 하나 있었어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들 전체를 다 면직시켜야 한다, 재선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찬반 이견이 있어서 표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대 2표, 기권 1표, 찬성이 더 많은 5표를 얻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오후에 한 번 더 회의를 하자라고 했어요. 5시부터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하고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난 저희 방송 직전에 일단은 전면 재선출까지는 보류한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 방금 딱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온 거라서요. 이게 딱 10분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전부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여러 이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엔 이견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생각이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대다수의 최고위원들은 원칙 자체에는 생각이 일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재선출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겠냐, 좀 당내 분란이 커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아마 작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제가 방송 진행 중에라도 조금 관련 소식들이 더 전해지면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좀 해설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당협위원장 재선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장동 대표께서는 사실 제가 겪었던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 가장 좀 신념형에 가까운 정치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통상 이렇게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를 자르는 것 이상으로 누구를 채워 넣을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정확히는 네 사람에게 자리 나눠주기 위해서 면직을 시키거나 재선출을 하는 게 통상적인 정치적 행위인데 이 장덕 대표께서는 특정 사람들을 꽂아주는 이런 것들을 전혀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원칙론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재선출을 할 때 그럼 누구를 염두에 둬야 하는지부터 일단은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막상 당원 투표로 가면 여러분들 그런 우려도 좀 들으셨을 거예요. 현역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당원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고관여층들은 아니고 우리가 이 중앙 전당대회를 하면은 집단지성이 발현되지만 아무래도 당협은 이 책임당원들이 평균적으로 2-3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인지도 선거 혹은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당협위원장 물갈이 한다라고 했는데 바뀐 게 없네, 이제 이런 결과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어떤 방식으로 재선출을 할 건지, 정성평가를 얼마나 반영할 건지, 당원 투표를 얼마나 반영할 건지 좀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들이 아마 회의 내에서 좀 있었을 가능성도 좀 예측이 되고요. 신동욱 최고가 기권표 던진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분석드린 거랑 비슷한 취지에서 숙고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신동욱 최고가 지난 8.15 이 올림픽 공원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옳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장동혁 대표 노선에는 또 지지를 보내고 계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실무적인 조정 차원에서 의견을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속 시원한 이야기, 물갈이 하는 게 사실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 누구보다 제가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무적으로 절충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전해지면 여러분들께 소식을 이어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와 전혀 별개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죠.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3선 중진급 회동들에 대해서도 조금 팩트체크를 디테일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윤한홍, 신상범, 그러니까 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같은 경남 출신의 국회의원들만 좀 중심이 돼서 정점식 중심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반대 의견도 있었다. 오늘 조배숙 의원도 언론 인터뷰 나와서 장독 대표를 배제하자거나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제가 취재한 부분 첨언드리자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에 사실 이 멱살잡이 파동 등으로 상당히 고초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 굉장히 심약한 분이세요. 자기 주관이 그렇게 뚜렷한 스타일도 아니시고요. 근데 최근에 괜히 이게 당대표와 계속해서 좀 반목하는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또 최근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또 전언들이 많습니다. 당원분들께 비토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회동에서는 그런 정점식 원내대표를 좀 위로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다만 이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하는 게 또 특정 언론들에 의해서 와전된 측면이 있다. 일단 그렇게 정리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정점식 원내대표 비판 안 할 수 없어요. 왜냐? 결과적으로 이게 다 연장선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정점식 원내대표가 자꾸 쓸데없이 언론사 인터뷰 뻔히 투톱이 어쩌고 하면서 이간질성 기사 만들고 싶어하는, 유도신문하는 그런 언론들 나가서 굳이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던 게 지금 사실 이 갈등 상황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이렇게 결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사실은 원내대표실이 자초한 측면들이 있다고 봐요. 그로부터 지금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독 대표께서 어제 그 이야기를 하셨죠. 펜앤마이크 출연하셔서 1.5선 당대표가 물러나는 게 쇄신이냐, 아니면 중진그룹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게 쇄신이냐, 너무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당은 정말 제가 늘 코미디라고, 해외 토픽감이라고 말씀드리죠. 저 나이만큼 30년 넘게 정치를 한 오세훈 시장 같은 분들이 30살 막내 아들뻘 당직자를 향해서, 제가 뭐 나이를 앞세우고 싶은 게 아닌데 자꾸 소장파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파들이 쇄신하겠다라고 하면서 30년 고인물들이 30살 당직자를 나가라고 하는 기괴한 장면이 펼쳐지는 게 국민의힘의 이 소장파, 쇄신파 정치입니다. 지금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아니, 1.5선 당대표가 나가는 게 쇄신이야? 심지어 1.5선 당대표가, 장독 대표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조강특위 가동이 됐건 윤리위 징계가 됐건 당원들의 의중을 받든 건데, 그에 대해서 사당화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쓰면서,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데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게 사당화면 누구의 개인을 위한 당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권영세 의원이 또 오늘 또 언론사 한동훈 친구방송 출연하면서 딱 각이 잡히게 됐습니다. 중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장동혁이 물러나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중진들이 물러나는 것이 쇄신이다 하는데, 5선 권영세 의원은 장동혁이 물러나는 게 쇄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이 프레임 자체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프레임 자체가 누가 지금 당을 제대로 바꾸고자 하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중진 그룹들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당원 중심으로 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당대표한테 사당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오히려 정작 본인들은 본인 입으로 자기 자리 하나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못하면서 당원들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당대표를 향해서 청산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최 누구와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강의 앞물이 역류해서 뒷물을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섭리마저 거스르는 발상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동의할 수 없죠. 아니, 일반 국민들 대체 누가 우리 당의 3선, 4선 그룹들 이름이나 알며 그분들의 면면들을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들께 민심의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중진 그룹들이 용퇴를 하는 것이 쇄신의 기초라고 하는 거 우리 정당 문법의 상식입니다.
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고인물들, 이런 분들이 물러나주고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당을 바꾸는 기초라고 하는 거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준무가유 하나같이 정치 고인물들밖에 없죠. 더군다나 당에서 당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정치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쇄신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국민의힘이 황당한 작태인 건데요.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하거나 선거를 하더라도 중진그룹들이 전면에 서서 성과를 낸 사례가 없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때도 뭐 그 당시에 김한나라고, 이제 속칭 김한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선대위 꾸리자라고 했는데, 제가 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몇 차례 의구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실 만한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저관여층들은요, 총리 이름도 모르는 게 저관여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그 한동훈 좋다고 하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제가 굳이 말싸움하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냐라고 여쭤보니까 본인 스스로 중도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그냥 YTN 연합뉴스 TV 정도 나는 보는데 한동훈이 말하는 게 뭔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중도의 현실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게 무슨 양당 정치를 다 깊게 파헤쳐보고 무슨 연구자, 학자처럼 야, 내가 양쪽 말 다 들어보니까 이쪽이 맞더라, 이렇게 심판관 역할을 하는 게 중도가 아니라요, 그냥 저관여층의 저관여층,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이미지, 프레임, 간판 보고 지지하는 분들, 더 조금 섬세하게 들어가면 선거 가까워지면 누가 조금 더 내 입장을 대변해 주는가, 누가 지금 당장 나에게 불편한 뭐 부동산, 뭐 세제, ETF, 누가 이런 나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중도 확장이죠. 저희가 윤석열 정권,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요, 그 맨날 중진급들 어르신들 나와서 신지혜를 영입한다, 뭐 김한길이 뭐 어떤 인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 당시에 뭐 청년 간담회 한다면서 그 원격으로 전화했다가 대통령 연결해준다라고 했다가 정말 엄청난 파란이 일었었죠. 그러면서 사실 중진들이 전부 다 뒤로 빠졌고 청년 대변인들, 청년 보좌역들 나와서 저희가 만나이 통일 같은 실생활 이슈들을 공론화하니까 그때부터 선거 캠페인 정상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희 국정 운영할 때도요, 젊은 청년들, 지금 이재명이 뺏겨가고 있는 결혼 페널티 같은 이슈들, 젊은 행정관들 중심으로 제대로 공론화를 해서 그때 득점을 했던 거지, 국민의힘의 우리 중진분들께서 언제 그렇게 우리 당과 정부에 도움되는 활동을 하셨다는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소외되고 본인들에 의해서 멸시됐던 당원들 중심으로 당 바꾸겠다라고 하는 대표를 내보내는 것이 청산이고 본인들끼리 원내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쇄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만한 코미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당에서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20년, 30년 정치를 했는데도 당원들의 인정을 못 받는, 전 이것부터가 정치적인 결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으로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과 수십 년 동안 상호작용하면서 정치를 이끌어왔어야 될 중진그룹들이 정작 십수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누구보다 당원들의 비토를 사고 있고, 당원들이 무서워서 당대표 폐지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당대표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했다면 왜 당원들이 미워하죠? 당원들만큼 우리 당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섬세하고 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본인들이 정치를 똑바로 했다면 왜 당원들이 미워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지금까지 그저 지금 딱 하는 그 구태스러운 방식으로 원내대표 앞세워서 공천받을 생각만 하는 정치를 수십 년 동안 자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투톱 간 갈등이다,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심약하고 지금도 굉장히 당원들의 비토에 대해서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식의 행보들을 하느냐, 저는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저는 더 강한 신념을 점점 갖게 되고 있어요. 원내 총무로 정확히는
되돌려야 한다. 당대표가 임면하는 원내 총무로 되돌려야 한다. 여러분들 민주당과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언감생심, 민주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거취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견을 제기하고 3선, 4선급들 모아서 마치 선동이라도 하듯이 우리 당대표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의견 수렴한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나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제왕적인 정당입니다. 당대표의 강제 거리 규정도 없고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임명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반대로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당심을 거스르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라고 하는 호칭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당대표 원톱 체제로 정당이 시끄럽지 않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당은 어떻죠? 50명이 뽑은, 당원 50명이 뽑은 원내대표가 수십만 명이 선출한 당대표의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기를 못 지킨 당대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당은 당대표를 지킨, 임기를 지킨 당대표를 찾을 수가 없죠. 장동혁 대표가 11월 넘어가면은 역대 최장기간 당대표를 한 것으로 기록을 갱신한다고 합니다. 당대표는 3명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비대위원장은 7명이 있었습니다. 그 비대위원장 누가 임명을 했을까요? 원내대표가 임명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스스로 권한대행 겸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투톱으로 정치를 했죠. 우리 당의 당대표는 아무런 자기 방어력이 없는 정말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왕적 원내대표 때문에, 제왕적 원내대표 시스템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심약하지만 이런 행보를 왜 보이겠느냐? 그러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겠죠. 누가 그런 요구를 할까요? 우리 원로들, 상임고문 이런 분들, 재래식 미디어들, 우리 당 자기들이 대주주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재래식 미디어들, 푸세식 기사나 쓰는, 그리고 이제 중진급 의원들, 또 자기 재선해야 되는 또 이제 초재선 원내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당원들한테 인기 없고 당대표한테 설득할 자신 없으니까 원내대표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 때부터 거의 원내대표실이 민원실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민원실이다. 국회의원들이 당대표와 얘기하지 않고 당원들에게 소구하려고 하지 않고 맨 원내대표실 찾아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의총을 열어달라, 뭘 해달라, 그런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또 원내 의원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투표를 안 하잖아요.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마치 민원 처리, 숙제하듯이 그렇게 나다니면서 당대표 코스플레이를 하는 게 이 시스템적 결함이에요. 실제로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원내대표를 준동해서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 지명하고 비대위원들 날로 먹고 그러면서 공천권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덕 대표 임기 시작한 직후부터 비대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판 내각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패싱하고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뽑은 당원 55명이 뽑은 원내대표가 당무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사태가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적 결함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겠죠. 저는 이 원내대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당원 중심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보다 당심을 받들지 않고 당심을 무시하는 현 존재가 원내대표들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가 당대표라고 착각하지 않게끔 원내 총무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중진들이 이런 말을 못하겠죠. 만약에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사실상 쿠데타 일으켜서, 쿠데타지 뭡니까? 당원들이 뽑은 대표 끌어내리고 마음대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임명하는 게, 지금 총선 2년 남았는데 임기 1년밖에 안 되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총선 치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 아니고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되고, 만약에 제왕적 원내대표 제도가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시스템이었다면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 언감생심 가능했을까요? 당대표 물러나야 한다? 당대표가 나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장동혁 대표 연임 성공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왜냐?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연임을 하더라도, 하든 안 하든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에서 장덕 대표 연임 전후로 이와 같은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철저히 당원 중심 정당, 원내대표가 왕노릇하는 이상한 정당 문화를 싹 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천지 다른 나라에도 어떤 정당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좌지우지하면서 거취 운운하는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에만 있는,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당에만 있는 정말 기괴한 형태의 원내대표 시스템이다.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 연장선에서 한동훈 씨가 또 오늘 오랜만에 또 내부 총질 하니까, 내부가 아니죠. 정확히는 민주당의 내부니까 내부 총질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국민의힘 공격을 하니까 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또 백불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당협위원장 재선출 관련해서 야당이 사당화되면은 이재명의 독재를 못 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네요. 이것도 좀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씨가 이제 더 이상 좀 거론할 체급도 안 되는 짜치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당화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죠. 지금 당을 사당화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소수의 국회의원들이죠.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앞세워서 당 사무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런 거를 언어적 개념적으로 사당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전횡을 저지르는 것이 사당화예요. 장덕 대표가 지금 사당화를 하고 있습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받드는 게 어떻게 사당화가 되죠?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을 국가를 사유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재명이 국민이 뽑아줬는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라 자기 범죄 지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장덕 대표가 어떤 권력을 지금 사유화를 하고 있죠? 당협위원장들 장덕 대표가 마음대로 바꾸겠다고 했습니까?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당원 투표로 하다 보면 오히려 현역 프레임에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쇄신이라고 하는 큰 정무적 방향에 어긋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당화가 되죠? 한동훈 씨? 심지어 한동훈 씨는 당원들에게 한 표 선택도 받은 적 없는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당원들이 뽑은 장해찬, 도태우 변호사 두 사람 공천 취소했잖아요. 이런 게 사당화죠. 이런 게 당원들이 뽑은 걸 비대위원장이 마음대로 날린다. 이게 사당화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당원들에게 권한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사당화입니까? 뭐 이게 짓거리면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저 프레임 장사질 하는 자칭 짬통아파, 자칭 쇄신파 짬통아파들 특징은요,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교란을 합니다. 이 좌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기서 왜 사당화가 나오냐? 사당화의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면 한동훈 씨 같은 자들이 바로 사당화를 한 장본인이고,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망가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동훈 씨가 그때 사당화해서 마음대로 공천 찍어내린 그 우인들이 지금도 한동훈 씨 쫄쫄 쫓아다니면서 패거리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진종호 의원부터가 본인이 사천해서, 사천 지역 제가 언급하는 거 아니고요, 밀실공천, 채점표도 없는 공천, 비례대표 신청한 적조차 없는 사람이 당선권에 오는 막장공천, 그 수혜자들이 지금도 한동훈 씨 쫄쫄 쫓아다니는데, 이런 거야말로 사당화에 의한, 밀실공천에 의한 정당의 사유화 아닙니까? 심지어 본인은 지금 쫓겨난 상태에서도 남의 당 사유화하고 있잖아요. 쫓겨난 주제에, 범죄 행위로 쫓겨난 주제에 토론회 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 본인이 공천한 의원들 줄줄이 줄 세운 다음에 돌려차기 망언 같은 거 하면 정작 그때는 남의 당 당대표한테 사과해라 마라 뻔뻔하게 그 스피커들 앞세워서 윽박 지르고, 정작 본인은 남의 당 사정에 대해서 사당화를 하니만이 이따위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게 한심하게 느껴지고요. 우리 당 중진급들이나 이 원내대표 시스템이나 한동훈 씨나 다 포괄되는 문제점은요, 자기들 사리사욕 때문에 본인들 유리하게 언어와 프레임을 갖다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장덕 대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신념이라고 좋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정무 기술적으로는 전혀 유리한 방식이 아니에요.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는 게 늘 능사는 아닙니다. 정치는 절차를 다 지키는 거는 관료제의 역할인 것이고, 정치는 때론 예외를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소위 유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장덕 대표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본인들은 정작 자기 이권만 챙기는 사람들이 정작 철저하게 신념 원칙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한테 나가라 마라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평범한 당원분들이 봤을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씨의 오늘 또 추가적인 악재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한동훈 씨는 참 입만 열면 거짓말, 한동훈의 거짓말 스택이 하나 또 추가가 됐다. 뭐 이제 패문부제는 11번인가 10번인가 하고 이제 불출석했는데 거짓말 스택으로 따지면 대체 이건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10동훈에 18동훈에 거짓말에 무슨 8동훈에 참 다양하게도 이 사고를 치고 다니시죠. 배준영 의원도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현 대구시장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 직후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로 오라고 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추경호 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지도 의사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로 오라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과 배준영 의원 그 외 친한파 의원들조차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만 말이 좀 다르네요. 한동훈 씨가 당사로 먼저 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또 거짓말했다가 안철수 의원에게 호되게 당했죠. 자, 그러면서 배준영 의원이 이 한동훈 씨의 책 내용도 또 반박을 합니다. 한동훈 씨가 본인 책에 무슨 뭐 본인이 국회로 오라고 했다 그런 얘기 다 적혀 있다라고 안철수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 안철수 의원이 그 손으로 가리키거나 줄 그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자, 배준영 의원도 한동훈 씨 책 내용의 주장과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저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에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연락했다라고 밝힌 그 내용에 대해서 배준영 의원은 표결 전에 한동훈에게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 무고함을 입증하는 걸 넘어서 한동훈 씨가 책에서 또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드러났네요. 한동훈 씨 수사기관이 장난입니까? 특검이 장난이에요? 본인 때문에 지금 이재명한테 정권 뺏겨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특검 때문에 우리 지금 당 관계자들이 이런 고역을 겪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로 지금 점철된 이 책 하나 들고 와서 책 보면 된다 이따위 말장난하면서 지금 5만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고 있습니까? 본인 책 내용 틀렸다라고 하는 거 지금 번번이 법정 증언한 현직 의원들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그 책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얼마나 조악하고 조잡스럽게 썼는지. 책팔이 하겠다고 지금 수사 국면에서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고서야 말 같지도 않은 책 얘기하는데 그 책 자체도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본인들의 입으로 한동훈 씨의 책 내용을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좀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의 당 사정에 대해서 사당하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좀 하지 말고. 자, 그리고 한동훈이 사당화 어쩌고 하면서 이재명의 독재를 못 막는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동훈 씨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애초에 한동훈 씨가 말 같지도 않은 내부 총질 자해를 안 했으면요 우리가 이재명한테 정권을 내줄 일이 없어요. 이재명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집권하면은 자기 범죄 주기만 할 거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권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게 탄핵을 막고자 했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당해서도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쳐서라도 재집권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투쟁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동훈 씨는 어땠죠? 이재명이 비명 행사로 궁지에 몰렸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하면서 그 측근들 앞서서 마리앙토넷 어쩌고 하면서 분탕 쳤고 총선 말아먹고 나서 당대표 되자마자 내부 총질만 해서 정권 무너뜨렸고 탄핵 국면에서는 조선일보 기자의 피셜이에요. 특정 보수재판관들한테 탄핵 인용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다녔다고 하고 실제로 본인은 탄핵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었죠. 조기 대선 준비한다면서 책 팔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정작 대선 펼쳐지고 경선 떨어지니까 부정경선이 어쩌고 하면서 친윤 떨거지도 어쩌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돕기는커녕 새우깡에 라방이나 하면서 내가 후보였다면 달랐을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민주당으로 가라. 그따위 이야기하면서 선거 방해했던 거 아닙니까? 그 작품이 지금 이재명 정권인데 뭘 사당화를 해서 이재명을 못 막아요. 지금 본인 때문에 이재명이 왔는데
자기가 지금 만든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한동훈이 이재명 욕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니까요. 누워서 침뱉기예요. 한동훈 씨 작품인데 민주당 이재명 정권 탄생의 금메달리스트 한동훈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작작하시고요. 좀 신당 창당해서 본인이 그 당에서 본인 하고 싶은 일을 하시기를 바래요. 남의 당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말고. 네, 한동훈 씨 때문에 또 오랜만에 좀 짜증이 좀 올라왔는데, 예, 국민 추천이니 어쩌니 하면서 막장 공천했고, 여러분 국민 공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국민 공천으로 마침 PD님이 또 명단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뭐 제가 이분들 다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참 재밌죠. 이 눈살 찌푸려지는 정치 행보를 하는 사람들의 몇 년을 보면은 한동훈 씨의 어떤 그 표, 한동훈 표, 이상한 밀실 공천의 현장들이 다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만 이렇게 알차게 알뜰살뜰 모아왔나 궁금할 지경이에요. 그냥 우리 당원들 중에 아무나 랜덤으로 뽑아도 이분들보다는 좀 당성을 가지고 당 중심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야당 사당화가 어쩌고 이재명의 독재가 어쩌고 이따위 이야기를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우리 당 얘기 끝으로요. 제가 이걸 분명하게 좀 구분을 짓겠습니다. 제가 정청래가 되는 게 민주당에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정청래가 이재명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을 하고 디커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책에 실망에 떨어져 나간 국민들도 그래도 민주당은 좀 다르네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은 숨통이 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김민석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공소취소가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의 하수인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열심히 따라다니던 전용기 같은 사람이 청년 최고 되지 않았습니까? 최고위원이지만 청년 몫의 최고로 지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청래와 한동훈은 달라요. 제가 정청래를 민주당의 한동훈이라고 했지만 한동훈 씨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나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애초에 본인이 말 같지도 않은 가십거리 가지고 자폭을 하면서 서울의 소리에서 MBC에서도 보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범죄 행각인 몰래카메라 범죄였기 때문에 MBC에서 보도를 못해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며칠 떠들고 레거시 미디어 못 받으니까 포기를 했던 디올 파우치가 어쩌고저쩌고 본인 입으로 끄집어냈죠. 본인 입으로 자해를 했죠. 자멸의 길을 걸었죠. 정청래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냥 자결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더군다나 본인이 그럼 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값어치나 있는가? 온누리 상품권 10조,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무슨 뭐 북콘서트를 폐지를 한다느니 무슨 뭐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뭐 기본 뭐죠? 중위소득만 받아라? 그런 이야기. 본인 지금 실천하는 거 있습니까? 한동훈 씨 중위소득 빼고 지금 뭐 기부라도 하고 계세요? 조만간 당원 게시판 수사 때문에 거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되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전기료 감면법을 하겠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완성된 정책을 만들어다 갖다 주는데 그건 안 받아먹고 엉뚱하게 말 같지도 않은 좌파들도 안 한 세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뭐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이따위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분탕치고 물 흐렸던 게 한동훈 씨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해악이에요. 한동훈 씨는 정청래가 지금 하고자 하는 디커플링과 한동훈 씨가 한 디커플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동훈 씨는 그냥 이유도 명분도 없이 정권을 공격해서 정권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좌파들도 안 물어뜯는 이야기를 본인이 끄집어내서 내부 총질한 내부 총질범 범죄 행위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분명히 구분을 짓고 가야 됩니다. 제가 정청래 디커플링 얘기한다라고 해서 한동훈 씨의 그 이야기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씨가 한 건 디커플링이 아닙니다. 그냥 내부 총질이지.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우리 당의 자칭 쇄신파들, 소장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보다 반조직적이고 누구보다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야기 하면서 적당히 분리할 때는 나를 품어라. 짬통합 종용하고 자기네들이 실권 잡았을 때는 누구보다 주류 보수들을 배척을 하면서 구분짓기 하는 그런 모습들만 뻔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통합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5.18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는 이진숙 의원 같은 분들은 통합을 못 시키는 거죠? 본인들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절연하자라고 하고 왜 이진숙 의원은 제명해야 된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 품는 게 통합이에요? 통합의 의미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비주류일 때 나를 품어 라고 겁박할 목적으로 대충 갖다 붙이는 게 통합이라고 하는 레토릭이라고 하는 거, 이런 자기 모순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자기들은 음모론자다 어쩌다 하면서 다 나가라고 하면서 자기들만 품어라? 이런 짬통합에 대해서 질릴 대로 질린 우리 당원들이고요. 그런 당원 지지자분들과 함께 우리 당 제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장덕 대표의 노선이고, 원내대표, 제왕적 원내대표와 정당판 내각제 비대위 체제부터 정비를 하는 것이 모든 정당개혁의 시작이다.